제63회 그래미 어워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오전 9시 한국 시각,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4일 열리는 이번 그래미 어워드는 원래 1월 31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인근 지역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한 달 이상 연기됐다. 오랜 시간 대중음악계 최고의 권위 시상식으로 여겨진 그래미였지만 최근 그 위상은 많이 추락한 상태다. 2010년대부터 여성 아티스트, 유색 인종 아티스트들에 대한 홀대 논란이 매년 반복되며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의아한 수상 결과와 뚜렷한 개선 정보로 그래미를 운영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 러러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최근 들어 가장 의미 있는 또 주목해야 할 시상식이 되었다. 한국 대중가수 최초의 그래미 후보 수상 가능성은? 방탄소년단은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의 후보로 선정되며 한국 대중가수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 후보로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의 후보로 선정되며 한국 대중가수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 후보로 등극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마침내 한국 가수가 그래미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 BTS는 올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노미네이트되며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경쟁하게 됐다. 2019년 베스트 R&B 부문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 무대를 밟은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래퍼 릴 나스 X와 합동 공연을 펼친 데 이어 올해 수상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단독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다이너마이트는 명실상부 2020년을 대표하는 히트곡이다. 한국 아티스트 최초의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등극 쾌거에 이어 3주간 1위를 고수했고 현재까지도 28주 연속 톱 50 내 진입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 세비지 러브 리믹스 역시 정상에 오르더니 라이프 고즈 온으로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데뷔라는 기록도 세웠다. 세계적인 팝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은 이제 보수적인 그래미도 외면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물론 그래미 어워드의 핵심인 본상 부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반,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신인에 노미네이트 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지난해 정규 앨범 맷 오브 더 소울 7, BB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음에도 다이너마이트 한 곡만 선정된 건 역시 찝찝하다. 그래미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로 어느 정도 개혁 이미지를 취하고 방탄소년단은 다음 단계를 위한 안정적인 도움닫기를 하는 모습이다. 수상 가능성은 높진 않다. 2012년 신설된 부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 보이그룹이 후보로 오른 것은 2019년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2020년 조나스 브라더스 단 2번뿐이고 수상에도 실패했다. 올해 BTS 역시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두아리파와 제이 발빈,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쟁을 펼친다. 그럼에도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유색 인종, 미국의 음악에 유독 인색한 레코딩 아카데미조차도 다이너마이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영화 미나리의 골든 글로브 어워드 외국어 영화상 수상 등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의 영향력 증대와 K-팝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향후 K-팝 그룹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꿈의 무대 그래미 물꼬를 텄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수상 유무와 관계없이 방탄소년단은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 아티스트와 관계자, 팬 아미 모두 결과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와 시상식을 즐기면 된다. 방탄소년단 후보는 좋은데 논란 많은 그래미. 2020년 앨범 애프터 아워즈와 히트곡 블라인딩 라이츠로 지구촌을 흔든 캐나다 R&B 가수 위켄드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단 한 개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 2020년 앨범 애프터 아워즈와 히트곡 블라인딩 라이츠로 지구촌을 흔든 캐나다 R&B 가수 위켄드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단 한 개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 그래미는 부패했다.
그들은 음악계 투명성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노미네이트 소식과 달리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시선은 최악이다. 2020년을 지배한 히트곡 블라인딩 라이츠의 주인공 캐나다 팝 뮤지션 위켄드 더 위켄드에게 본상 부문은 물론 단 하나의 부문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망한 아티스트의 분노 어린 반응과 더불어 엘튼 존, 찰리 푸스, 키드 커디 같은 동료 뮤지션부터 빌보드, 롤링스톤과 같은 음악주들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래미 어워드를 둘러싼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위켄드의 수납 경멸의 의미를 담은 무시 사건은 시상식의 공정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를 검토하는 이른바 비밀위원회 시크릿 커미티라 불리는 조직에 대한 분노가 크다. 비밀위원회는 2만 3천여 장에 달하는 후보 작품들에 대한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 결과를 검토해 후보를 최종 승인하는 집단이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는 이들이 음악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레코딩 아카데미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해고된 전직 CEO 데보라 듀건이 비밀위원회의 투표 비리를 언급한 데 이어 12일 위켄드는 비밀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그래미에 내 이름이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그래미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해 빌리 아일리시가 본상 4개 부문을 싹쓸이하며 증명된 그래미의 몰아주기 관행 여성 및 유색 인종 투표 인원을 충원함에도 큰 변화 없는 결과 역시 비밀위원회의 전횡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해할 수 없는 후보 선정도 의혹의 일부다.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캐나다 DJ 케이트 라나다가 올해의 신인 부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난해 활약한 피오나, 애플, 릴 우즈버트 등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그래미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편에서 그래미 어워드가 위켄드에게 지난 2월 7일 슈퍼볼 하프타임 쇼와 그래미 퍼포먼스 라이브 중 영자택 1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며 그래미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은 더욱 악화되었다. 슈퍼볼 무대를 택한 위켄드에게 그래미가 외면의 방식으로 보복했다는 주장이다. 보이그룹 원디렉션 출신의 솔로 가수 제인 말리크 역시 지난 8일 악수나 선물을 건네지 않으면 노미네이션도 없다. 며 그래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판 가운데 소소한 변화, 역사를 쓴 비욘세. 비욘세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가장 많이 그래미 후보로 오른 여성 아티스트의 영예를 안게 됐다. 비욘세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가장 많이 그래미 후보로 오른 여성 아티스트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렇듯 산적한 비판을 해결해야 하는 그래미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를 준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어반이라는 장르 이름을 프로그레시브, R&B로 대체하고 월드 뮤직 부문을 글로벌 뮤직으로 바꾸는 등 신경을 썼다. 신인 부문의 발매곡 제한 규정을 처리한 것도 환영할 요소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 최다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는 비욘세다. 비욘세는 지난해 블랙 퍼레이드와 래퍼 메간 더 스텔리온과 함께한 세비지로 총 9개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다. 이미 24번 그래미에서 수상한 비욘세는 이번 시상식으로 통산 79번 노미네이트되며 가장 많이 그래미 후보로 오른 여성 아티스트 기록을 세웠다. 두아리파, 로드리치, 테일러 스위프트가 6개 부문 노미네이트로 뒤를 따른다. 제63회 그래미 어워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케이블 채널 엠넷에 실시간 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